숫자 9의 의미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불길한 숫자로 타고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위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찾아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일 끝자리의 숫자 9의 의미와 함께 긍정적인 면과 주의할 점을 잘 들으시고 행복한 미래를 잘 다져나가시길 바랄게요. 생일의 음력, 양력 구분 없이 숫자가 9자로 끝나는 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감정이 복잡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참 많이 받는데요. 그중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가족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아도 갑자기 가족 중 누가 아프고 사고를 치거나 큰 행사가 있으면 항시 주머니를 툴툴 털어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착한 마음이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한테 상처받고, 또 이분들은 큰 단점 중 하나가 사람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정에 끌려 믿었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사람도 피하고 결정하는 것도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생일 끝자리가 음력, 양력 구분 없이 숫자 9인 분들, 잠깐만 이 영상을 좀 봐주세요. 아, 내가 그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내 삶은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생일 끝자리 수가 9일, 19일, 29일인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숫자 9가 생일에 있으면 이분들은 보지 않아도 엄청 열심히 사시는 분들입니다. 자, 왜 열심히 살까요? 일단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말재주, 손재주, 글재주, 사람 사귀는 재주, 이 모든 걸 편하게 하는 재주 등,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은 항시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생일에 숫자 9가 들어가 있다면 자수성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부모나 집안의 도움으로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스스로 성공하고 스스로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이 직접 해결하게 하는 성향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생활형이 상당히 강하고요. 제가 능력이 있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잘하거든요. 야, 넌 북구를 가도 에어컨 팔 수 있겠다 라고요. 아마도 9라는 끝자리 생일을 가지신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좀 있어요. 속 안에 있는 진심과 말이 따로 놀아요. 아마도 이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혹은 받을 것 같다는 여린 마음에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야, 나도 힘들어, 너도 많이 힘들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런 표현력들이 상당히 약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좀 하거나 어떤 도움 요청을 하는 표현들을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아니,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속은 소녀인데 겉으로는 센 척하는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화가 많은 분들이 사실 속은 이렇게 여린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장점이 아닌 단점이거든요. 자, 이게 왜 이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나 혼자 스스로의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건 장점인데요, 이건 좀 틀려요. 힘들어도 표현을 안 하고 무조건 최선만 다하고 징징거리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아, 쟤한테는 이 정도는 시켜도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직장만이면 괜찮은데 가장 가까운 가족과 또 내 연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신은 자꾸 도움을 주는 것 같고 그만큼 나는 도움을 못 받은 것 같다는 잘못된 순환구조가 나타나기에 항상 나는 인덕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이 다 싫고 나만 혼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또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타나 내 힘든 점을 들어주고 보살펴주고 싶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니까 상대로 하여금 불편감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저 사람은 당연한 도움인데도 이걸 왜 싫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내 주변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표현을 못하는 것도 가장 큰 단점이니까 이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세상이 참 살만한데 이런 걸 좀 느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인지하시면 인복이 없다는 내 큰 단점이 분명히 장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또 다른 단점은요, 남들은 겪어보지 않을 힘든 일들, 인생에 굴곡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기준을 하나가 풀리니 다른 하나가 또 엮이고 뭔가 마음을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항시 불안 요소들이 곁에 있고 편한 날이
없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생의 풍파를 가지고 있는 사주를 보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재수예요. 관재수가 안 좋게 붙다 보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거에 경찰서를 방문해서 조사도 받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법원 소송이 발생하고 남들은 평생 살면서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나로 인하든 타인으로 인하든 간에 경찰서라든지 법원 어떤 소송 관련 쪽 상황들이 자주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잘못을 한다는 것보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 법원을 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도 그 옆에 있다가 경찰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이가 좀 자주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생일 숫자 9를 가진 선배가 최근에 술 한잔 사달라고 저 찾아왔어요. 힘들다고 먼저 절대 말씀하신 분이 아닌데 다짜고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남한테 피해도 주지 않았고 신호등 하나 어기지 않고 착실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주변에서 날 힘들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일로 법원도 가봤고 소송도 해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작년부터는 내 멘탈도 무너지더라. 빚독촉에 각종 공과금, 미납 때문에 삶의 회의도 느끼고 있고 마음속으론 벌써 수백 번의 자살도 시도했지만 죽지 못해 억지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오래 만나온 선배였지만 정말 몰랐어요. 그 선배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근데요, 제가 보기엔 아마 1년도 안 돼서 예전보다 더 단단해질 거란 확신이 이 선배한테는 들더라고요.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자신의 감정이 솔직해지면서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고요. 선배도 그 도움을 이젠 감사하게 받고 있어요. 내가 인복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자신이 이제껏 잘못 산 게 아니었구나라고, 그래도 잘 살아왔고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꼈을 테니까요. 근데 사실 선배가 이렇게 된 것도 분명 이유가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숫자 9를 가진 분들이 보면 관제, 사실 이게 사람과 사람의 일이거든요. 자신이 가진 언어 소통이 잘못되어 그렇거나 서로 간의 습관이 달라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법정에 자주 서야 하는 일 혹은 경찰서에 가는 일이거나 뭔가 자꾸 다툼이 발생되는 이 관제,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뭐가 되었던 간 많은 스트레스를 불러오거든요. 일이 해결되었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심적, 금전적으로 부담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타인으로 인해 금전 손실을 보면서 관청에 들어갈 일들도 자주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훗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거라고 했지 라고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항시 마음이 놓일 때가 없어요. 매일같이 긴장을 하고 산다고 할까요? 오히려 편안하면 뭔 일이 생길까 무서워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마음은 내려놓고 머리를 좀 비우고 쉴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일부러 안 좋은 생각을 안 하기 위해 늘 바쁘게 살고 무조건 열심히 삽니다. 무너졌다가도 7.8기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뚝심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걸 직접 많이 보기도 했고요. 아까 그 선배도 분명 이거에 해당될 겁니다. 뭐냐면요, 숫자 9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말년이 되게 좋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치열한 사회라는 전장에서 백전노장이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몸으로 자연스럽게 터득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베리아에서도 에어컨을 팔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절대 부조리에 무릎 꿇고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단점을 장점화시키면서 중년에 가서 깨닫습니다. 분명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여태까지 뭐하고 뭘 남기고 살았던 거야. 이렇게 중년, 즉 40대 후반이 되고 나면 큰 깨우침을 얻고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힘들게 쌓아놓은 인생에 데이터가 빛을 발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경계 대상, 이 사람은 평생 함께할 사람, 이렇게 스스로 어떤 확립이 되기 시작되는 거죠. 한번 뿌리를 맘먹고 내리니 단단해지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돈을 벌기 시작하니 그것이 어디 하나 빗나가지 않고요, 정확하게 관역에 가서 콱콱콱 꽂혀요. 당연히 될 것이 되는 거죠. 사회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배운 재주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질을 발휘해서 말년에는 굉장히 풍요롭게 사시는 분들 제 주변에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제가 고생을 했지만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지금 외국에도 가 있고 좋은 직장, 시집, 장가 잘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애들이 걱정 한번 안 시켜서 너무 고맙네요. 뭐 더 바랄 것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저는 수십 년을 노력해서 좋은 땅에 저희 회사 직접 사옥 올렸습니다. 혹은 지금 상가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노후 대책은 다 마련해 놓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에도 숫자, 구란수를 공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초년에 힘드시겠지만 사실 그 과정이 있어서 노후가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닐까요? 분명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삶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으시겠지만 분명 좋은 날 오시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년에는 분명 상당히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생일 끝자리 9라는 수 갖고 있으면서 힘드신 분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분명 좋은 일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